구제부의 제 사회도를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요 사회도는 앞에 그 표지였고요. 표지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 뱀이 이렇게 물고 있네, 자기 꼬리를. 그리고 요 역삼각형 두 개에 대해서 마지막에 서문에서 설명을 했죠. 제 1장에서 조금 했었죠. 요 1장이 이제 전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1장의 이제 그 안에 내용 중에서 요 주제적인 단어들 먼저 한번 이렇게 대략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요게 핵심적인 언어니까 중간에 이제 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그게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인 줄 생각하시고 조금 더 이유했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본 책에는 이 제 네 번째 도라고 하는 그 사도의 그 책에는 쯤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이죠. 무슨 내용인가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심리학의 연구에 대해서. 그 심리학도 일반 심리학이 있고, 지금 이 오스펜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수준 높은 영적인 심리학이잖아요. 이제 그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또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거, 불완전성,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이 들어가고, 세계에 대한 연구와 인간에 대한 연구, 인간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척도 원리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네요. 그리고 가능한 진화, 인간이 정말 진화가 가능한가? 진화도 이제 자연적인, 다윈이 말하는 그 시간에 의한 자연적인 진화가 있고, 수행을 통해서 뛰어넘는 진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자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 스스로, 자아가 뭐냐? 막상 물어보면 애매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이제 또 하고, 그 다음에 허다한 나, 많은 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제부 사상의 독특한 점인데, 저도 이 많은 나가 있다고 하는 것에 이제 끌리기 때문에, 여기에 그 핵심 주제에 끌리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더 관심을 가져서 오래전에 이제 좀 연구하려고 했었던 거죠. 허다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의, 나라고 하는 건 하나지만 그 하나 속에는 즉 다 허다한 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나의 상태가 지금 나의 지금 이렇게 전체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그 성자들이나 그 수행을 깊이 한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구제프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걸 군대라고 그러셨거든요. 군대라고 하는 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많은 존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군대로.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도 그게 모든 것에 다 적용시킬 수 있고, 모든 만물이나 모든 걸 다 살펴보면 다 일즉다로 돼 있어요. 하나는 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하나지만 이 안에 오장육부고 모든 걸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다르서. 근데 예를 들면 간장이라고 하는 다의 일부분인 그 간장 하나도 그것도 또 다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다못해 원자 하나도 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구의 인류가 다 모아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속에, 지구라고 하는 하나 속에 모든 인류 다 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일곱 별이나 은하계 뭐 이렇게 확대해도 다 똑같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주기리여 일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고 다의 관계는 서로 통하는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큰 사람 하나가 자기 내면을 보고 조그만 존재들 수없이 많은 다 어떤 존재 하나를 봤을 때 눈으로 이 큰 존재가 이 작은 존재에 그 뺨을 봤다 이거예요. 얼굴에 그 뺨을 주실하면 이 뺨을 느낀 이 존재인데 이 큰 존재에게도 이 뺨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무수한 존재들의 그 눈의 상태가 이 눈의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저 요가난다, 저 파라만사 요가난다의 그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모든 존재 다의 그 귀의 상태가 이 귀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 그 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유마경에도 보면 유마거사께서 계신 한 평짜리 한 칸의 조그만 방 안에 침실에 누워 계시는데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와서 이 좁은 데 다 들어가야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데에 100평에 500명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1평에 500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주의 원리는 이제 깊은 영적인 그런 그거는 다 이런 원리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아가 나 속에 있는데 그 허다한 아가 그네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운 게 곧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 존재를 개별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네들이 슬퍼하면은 내 심장하고 연결이 되니까 내가 슬프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슬퍼하는 존재는 속에 있는 중생들이거든요. 불교에서도 이 중생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중생무변서원도 그러잖아요. 사홍서원에. 중생이 무수하게 많다. 가도 끝도 없이 많다는 거거든요. 뭐 60억, 70억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제도하기를 이제 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6, 70억을 다 구제하면 딴 사람은 구제할 중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논리가 안 맞죠. 그 중생은 이제 자성중생서원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성품 속에 무한한 그 무수한 중생을 다 구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의 관계도 이 내면 속에 있는 중생들이 서로 벌이는 관계 속에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개체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전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거죠. 원리는 안이나 밖이나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구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류의 의식 상태, 그 다음에 자아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아를 연구도 하고 그 자아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데요. 자아하고 자기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설명을 봐야 되겠죠. 또 아니면 자아를 기억한다? 이건 자기라고 했잖아요. 현적 의미가 다르겠죠. 두 가지 종류의 그 고등 기능. 사람은 자부, 기계라는 거죠. 이 기계 단위에 셀 때 이 부자를 쓰나 보죠. 수량으로. 사람은 기계이기 때문에 공작이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기계가 뭘 자주적으로 뭘 할 수가 있나요? 기계가 오늘 내가 뭐 하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입력한 대로 움직일 뿐이죠. 인간은 기계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한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기계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기계는 의지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상하는 거. 뭘 우리도 상상하잖아요. 부자가 된다고 상상해라. 뭐 성공하게 법칙이면 뭐 그런 걸 많이 자기 상상을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제부 쪽에서는 상상하는 것은 이건 에너지 낭비라는 거죠. 자기 몸에서 써야 될 에너지를 쓸데없이 상상을 해서 다 소모한다는 거죠. 마치 저녁에 전기꽂이를 다 뽑아놔야 되는데 꽂아놓고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그 수행에 있어서 좋지 않게 보는 거죠. 말한다, 황당한 걸 말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한 걸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왜 그런가? 그게 이제 그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기계라고 그랬으니까 기계에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그 의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공제. 사람은 뭘 제어하거나 다스릴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중생이 괴로워서 자기가 괴롭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집단적으로 괴롭고 분량이 많아지면 더 슬퍼지는 거고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도 하나의 또 다른 세계가 돼서 예를 들면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형제하고 싸웠을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서로 싸워가지고 하면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중생들도 이 안에도 형제가 있거든요. 자기도 있고. 서로 싸우게 돼요. 자기 속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애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하고 연애하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것도 연애하게 돼요. 연애를 하는데 자기 속에 연애 안 한다? 그럼 이 여자한테 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고 연애하질 않죠. 느낀다는 건 자기 속에 그런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너희가 생각만 해도 이미 가늠했다고 그러고 이 과거형을 썼거든요. 네가 이 여자를 보고 뭘 느끼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 중생들이 이미 섹스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니까 내가 느껴서 좋게 느껴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요게 그 언어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이 원리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제부가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론이 전부 거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상상하기 싫은데도 상상을 막 그냥 속에서 하잖아요. 중생들이 이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내가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가수의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취해버리면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이 그 노래를 계속 불러요. 나는 듣기 싫어서 이 중생이 계속 노래 부르는데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허다, 나라고 하는 내면에 있는 그 허다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현실을 보는 이제 안목이 깊어지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은 다 이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기계 안에 부속이잖아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나 혹은 표현하는 거, 또 소극적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미움이나 시기, 질투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기능에 대한 관찰한다는 거죠. 왜 자기 내면을 알려면은 자기 내면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서유기에 이제 나오고 주역에 나오는 풍지관계. 풍지관계가 모든 수행의 핵심이잖아요. 자기 내면 세계를 살피고 관찰하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실제 볼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이제 자기 속을 변화시킬 수 있죠. 회광반조라는 게 요 눈에서 나가는 빛을 돌이켜서 자기 내면을 보라는 거잖아요. 관찰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동은 보통 동일시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동일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금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이 또 저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는데 치우쳐서 강경파들은요, 누가 그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그쪽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아주 괴로워해요. 동일시가 돼서. 그가 곧 나라는 거죠.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고려하는 게 있잖아요. 고려해 준다고. 내재 고려, 외재 고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자거나 이제 깨어있는 그런 수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감옥과 도주,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야잖아요. 그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태어났으면 이 지구라는 감옥에 지금 우리가 갇혀 산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잘못 저지른 사람이 지구로 쫓겨서 살면서 윤회에서 태어나면서 지구 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강한 그 전자장이 있어가지고 탈출 못하게 하는데 오직 그 노자님이나 부처나 예수 이런 성자들만 그걸 벗어날 수 있다고 이제 그 우주인 얘기 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으니까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도주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또 쓰고, 사람은 나누면 7종류의 사람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배를 위주로 먹는 거나 노동운동을 하잖아요. 배는 힘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을 써가지고 돈을 벌고 먹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생활하는 게. 뭐 야구 선수, 무슨 선수도 다 주로 힘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감정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우라든가 뭐 많잖아요. 감정 산업 하는 사람. 작가도 그렇고. 작가도 노동도 하지만 또 감정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예술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머리를 써서 사는 사람. 철학적인 사람들. 머리 연구해서 저 사업을 연구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지상의 세 부류의 종류거든요. 여기서 거의 뭐 못 벗어나죠. 교수도 다 머리 쓴 사람이니까. 근데 네 번째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 6, 7번 단계까지 있는데 이 네 번째 인간은 뭐냐면 여기 살면서 요 네 번째 요 자기를 자기의 근원을 안 사람, 참 자기를 안 사람. 예를 들면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자기의 본질을 찾은 사람. 자성구자하여 너희 머리골 속에 이미 그 신이 있는 걸 자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제 네 번째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쿠제프는 이 자기의 그 책에 세울 때 하다못해 성경이나 불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네 번째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세 번째 사람들까지는 잘 이해가 못하지만 네 번째 인간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도 만들고 이런 그 높은 경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교제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계성, 인간은 기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의 법칙, 숫자 3의 법칙, 7의 법칙. 그 다음에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 환상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들은 뭐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갔다, 어디
밥을 먹었다 못다 이렇게 우리들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한다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중생이 이제 주역의 입장에서 말하면 삼풍곡기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벌레 엄마 벌레 그다음에 내가 윤회에서 아버지 엄마 속 어머니 속으로 들어가서 애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벌레가 이 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여자를 보고 끌리면 그건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유전자 종자인지 어머니 종자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아버지 이 정충 안에는 그걸 그 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그 하나지만 정충 하나지만 그 다른 구성이 돼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정보가 그 정충 안에 다 심어져 있잖아요. 어머니 난자 속에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죽었다 살아났다가 이 윤회하는 그 당체도 그 안에도 무한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게 아버지 벌레인지 엄마 벌레인지 아니면 내 벌레인지 이걸 분간 관찰을 해야 그걸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네들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우리들은 뭘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이 나를 통해서 보는 거고 듣는 거고 나를 통해서 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한 개체로 태어났으면 이 몸뚱아리는 지금 내가 주인인 입장이잖아요. 부모에게서 몸을 받았으니까. 그 육체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세 가지 벌레를 잘 다스려서 군자나 성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이 이게 하나가 이게 우주적인 거잖아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개념하고는 선악이 또 달라요. 그 다음에 도덕과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단지 있다는 거예요. 소수인 적은 사람들만 능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불병의 그 세 가지 종류의 영향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성질을 띤 중심이 이제 인체를 보면은 이렇게 뭐 단전이나 가슴이나 머리 이 중심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심 부분이 항상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모이니까 자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주 중에 한 개, 지구잖아요. 이 공간이. 그 지구의 위치는 파괴되는 위치다. 부서지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좋은 우주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낮은 단계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제품은 수리적으로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사선이라고 있어가지고 우주의 그 근원인 0에서부터 1, 2, 3, 4에서 뭐 10몇 단계까지 이렇게 15, 6단계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지구, 태양 뭐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그 창조 근원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변질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원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칙의 순서에 대해서 요 제야 그랬어요.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주제적인 단어를 놓고 이제 강연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스펜스키. 이제 저도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이게 왜냐하면은 대만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대만의 번체하고 중국의 간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전 한문들은 이게 우리가 익숙하니까 이제 그걸 보고 다 이제 그렇게 그걸로 글을 봐서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중국의 이 간체의 또 문법 스타일하고
대만의 번체 이 스타일이 좀 다르고 대만 번체도 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다 보면 좀 까다롭고 조금 혼란이 와서 저도 보다가 그냥 대강 눈으로 보고 말죠. 그 의미만 파악한다고.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하기가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이제 개괄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그 여기 나오네. 개괄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여기 나오네요. 개괄은 대충 추려서 한데 몽뚱그림, 대충 자세하지 않고 어떤 개념에 그 외연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물을 포괄하는 개념을 만드는 일을 개괄한다고 그래요. 개괄한다면 뭐냐면 본 체계 제4회도의 체계의 내용과 요거는 무엇과예요. 방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잖아요.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이 말이에요. 본 체계의 내용과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공부하기도 괜찮은 게 이 설명이라는 건 알잖아요. 본 체계라는 말도 알고 본 체계의 내용과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이 말이죠. 특별히 부탁한다, 청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기 강연 듣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점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청하는데 뭐냐? 본 체계의 가장 중요한 관념과 원리는 이 말이에요. 이건 아울러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스펜스키가 연구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제프와 3년을 매 만나는 가운데 전에 들은 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해도 좋대는 허락을 받아서 만나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또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쿠제프의 입장에서는 이 오스펜스키가 뛰어난 사람이고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아마 쿠제프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과 원리의 이 말이죠. 원리에 가장 귀하고 이 말이잖아요. 가히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곧 여기에 무엇에 있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념과 원리가 말이죠. 가히 귀하고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귀하게 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되는 것은 곧 여기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했으면 귀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관념과 원리가 만약에 이것이 나의 것이라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취외, 상, 소유, 기타, 상인소, 발명조, 이론, 일모 이래야 되는데 길어요. 중국 사람이라면 이 중간에 뚝뚝뚝뚝 끊어놨을 텐데 이 책은 다 그냥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 혼란해요. 그래서 저도 이건 해석을 대략은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이걸 그래도 분명하게 하려면 이게 이제 다 찾아봐야 돼요. 제 공부 삼아 찾아보는 거거든요. 전에는 이렇게는 안 했죠. 그냥 대략 훑어봤죠. 요 상과 일모가 같이 붙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상하고 일모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같이 이런 뜻이래요. 무엇과 같이.
근데 이게 상하고 일모라는 게 찾아봐야 네이버에서 한자 찾는 거나 아니면 중국어 사전 찾는데 그 중국어 사전이 좀 더 난 면이 있죠. 이 중국 그 한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이 나올 때 이제 조금 곧 할 것이다. 요 상은 무엇과 같지? 뭐냐면 소유라고 하는 건 가졌다는 거잖아요. 이 기타 그 밖에 일반 상인이 일반 사람이 발명했던 이론과 같이 그 똑같은 모양이라면 한 모양이라면 이 말이죠. 뭐뭐가 같이 똑같은 한 모양일 것 같다면 이거 그렇게 한다면 이 말이 이것은 단지 능히 뭘 제공할 뿐이냐면 관해서 뭐에 관해서요?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제공할 뿐 주관적인 견해에 관한 것을 제공할 뿐이라는 거죠.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펜스키가 1907년 그때 나는 착수했다는 거 시작했다는 거예요. 책 쓰기를 시작했는데 뭐냐면 우주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에 이 말이에요. 우주의 새로운 모형 그런 책이 써서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쿠제프가 오스펜스키의 이 책을 받아보고 오스펜스키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스펜스키 당신이 쓴 책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알고 썼다면 내가 여기서 절을 해서 제자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저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책을 알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쓰긴 했지만 그 내용을 깊이 알았냐면 거의 다 아니라는 거죠. 다 이렇게 짜집기도 하고 다 이런 걸 가설을 해갖고 한 것이지 어떻게 새로운 모형을 자기가 확신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다 하다못해 논문도 다 짜집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쓸 때 나는 마치 같을 여자잖아요. 나는 같았다. 예를 들면 같았다는 얘기거든요. 같을다. 고왕금내, 고구막내 예적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같았다는 한 모양이었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말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우리들이 속실적 잘 알고 있는 속실적 생명 표면에 이 말이잖아요. 표면의는 의잖아요. 생명 표면에 배후에 생명 표현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물이잖아요. 이런 건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보이니까. 근데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다시 중요한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뭐 이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관계는 작가나 무슨 소설가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이거는 우주의 새로운 모형을 철학의 깊은 그런 과학과 그런 걸 동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배후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말한다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당시에 나도 또한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말했다는 건데
우리들이 대하여 뭐에 대해요? 존재 배후의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존재 배후에 있는 물건에 있어서 대하여서 이 말이죠. 우리들이 존재 배후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이 말이죠. 아는 것이. 존재 배후에 있는 것이 우주의 근원이잖아요. 도. 서유기에서 말하는 선천진일직이 그 우주의 근원 생명 에너지잖아요. 그 원동 그 물건에 의해서 우주 존재 자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바탕이고. 그 육조는 그 존재를 하늘도 버티고 땅을 버티는 그런 한 물건이 나에게 있다고 그러는 것이고, 서유기 손오공은 그게 이제 지팡이로 그 금고봉이라고 하는 무기가 이게 커지면 우주를 하늘도 버티고 땅의 끝에까지 다 이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축소시키면 바늘에 귀에다가 귓바퀴 안에다 넣는다잖아요. 그리고 선사 조사선의 어록의 선사들은 전부 지팡이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팡이가 그런 존재라고 항상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계시록의 예수님도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이라고 하는 의미도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 배우에 대한 물건에 대한 인식이 다시 많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갱다이 이 말이죠. 많아지기 이전이잖아요. 아직 그것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 일체에 관련이 있는 이거죠. 생명과 그 다음에 이건 무엇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자신의 지식이 이 말이죠. 일체 생명과 우리들 자신에 관한 지식과 관련이 있는 것은 모두 미족도예요. 적어서 거의 도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말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많아지기 전에는 그 배후에 있는 것에 그 만물의 배후에 있는 그 뒤에서 작용하는 그 우주의 원동력 근원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 게 적대는 거예요. 다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스펜스키가 나는 기억한다는 거죠. 이 득자는 주로 중국 그 서유기 할 때 보면 이 기억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사로 붙은 게 있다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때는 처음 오스펜스키가 구제프를 만나서 서로 얘기 담화하는 가운데 있었죠. 1차. 그때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이다. 이제 자기 기억이 그렇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나는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제 지금 기억해서 말하는 거니까 말했던 적이 있었다. 이거 지나간 거잖아요. 과거에 말했었다 이 말이에요. 가령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면 이 말이에요. 같으면 의식이라는 건 이제 혹자 어떤 사람들은 현재 나에게 갖추을 했자요. 갖추고 있는 거. 의식을 현재 내가 갖추고 있는 그것을 일컬어서 그 지능이 된다고 이제 칭한다는 거죠. 그 의식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지능이라고 알고 칭한다는 거,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로치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네요. 가령 의식의 현현이라고 그랬잖아요. 현현이라고 하는 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가려져 있다가 드러난다는 거죠. 현현. 이 의식이라는 게 아까 4가지 종류의 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근원적인 이제 의식이 될까 보죠. 그거는 불수요 육체에 수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육체를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식이 드러나는 것은 육체를 수요하지 않는다와 같이 이런 말이에요. 가령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겠죠.
또 좋은 해석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와 같은 이 일점은 한 점은 뭐냐면 의식의 현현은 불수요 육체와 육체에 뭘 공급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점을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뭐죠? 마땅히 이미 그 작업을 해서 이미 얻었다면 말이죠. 증명이 이르는 것을 이미 얻었다. 득도는 이것도 이제 얻었다면, 증명을 했다면 이 말이에요. 뭐를?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이에요. 남아 그렇다면 그 밖에 허다한 많은 사정도 또한 능히 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 구자가 여기 내가 이제 했는데 모을고 모으다 모이다 이런데 뜻이 많아요. 이 구자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 구자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다는 뜻도 되지만 모을고 모으다 모이다는 기본적인 요 많다는 뜻도 여기 있잖아요. 능히 많은 증명을 얻을 수 있다. 허다한 많은 사정에 대한 어떤 그것도 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점을 이미 증명한다면 의식의 현현이라는 게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이 일점은 이 한 가지 점은 이때는 거거든요. 뭐냐면 무법,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간작, 기, 득도 증명. 이미 그 증명을 얻는 것을 보질 못했다는 거죠. 방법, 무법, 간작. 이 간작이라고 하는 건 봤다, 증명한 걸 봤다, 이제 뭘 행해서 실험을 해갖고 이미 득도 증명한 그 방법이 없다. 이거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스펜스키는 명백하다 이 말이죠.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데 정상적인 심리 능력에 그것을 초출하는 그런 표현, 정상적인 심리 능력의 표현을 뛰어넘는 거, 심리 능력, 마음의 능력, 그 뭐냐면 예를 들면 전심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초인적인 통찰력 같은 것들, 또 가능한 예지,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 가능하거나 아울러 돌아본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들을 등등을 모두 돌아봐서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모두 이런 것은 모두 오히려 아직은 증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미자는 부정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조금 번역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는 뭘 얘기하는지는 이제 와닿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때문에 나는 설법 벌출이라고 하는 건 찾아 나섰다. 찾을 벌자잖아요. 연구 이러한 자자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 전심술 무슨 초인적 능력 이런 것을 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 나섰다는 거죠. 방편을 설치해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섰다는 거죠. 아울러 또한
이 방면에 이와 같은 방면에서 수년간의 연구를 공작을 했었다. 주려 할 주자거든요. 이 주자도 많이 나와요. 뭘뭘 하다. 수년간 연구했다는 거죠. 이 방면에 대해서 오스펜스키가. 그러면서 그렇게 연구하고 이 탐구하고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있어서 나는 발견했다는 거죠. 일자 하나의 조그만 흥미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왜 이러한 것이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증명이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뭔가 어떤 사정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불과는 이제 지나지 않는다. 결과가 사정을 발견했는데 이 결과는 아주 총모부정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총모부정 더듬을 척 잡을 척 이렇게 했는데 더듬어서 찾는 거잖아요. 그게 일정하지 않다. 정해지지 않는 게 도깨비 장난 같은 것을 아주 도깨비 장난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도깨비 같은 짓이었다는 거죠.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건데 이거는 도깨비 같은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진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사던데 얼마든지 마음 놓고 또 늘 그냥 무엇 설령 무엇 하더라도 무엇에서 불거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미는 앞에 써여 있기 때문에 접속사로서 이 앞에 있는 거하고 이어주는 말로서 비령 설령 무엇 하더라도 설령 몇 가지 항목의 그 실험이 말이죠. 실험을 해서 아주 성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 진관이 설령 무엇 하더라도 하니까 설령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실험을 해서 할 주자니까 아주 성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뚝 떨어지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한번 1차 해봤는데 오히려 거의 이것은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펜스키가 이제 그런 내가 따라서 이러한 시험 과정 하는 가운데를 따라서 이 말이죠. 하는 과정 중에 이 말이잖아요. 얻었다는 거예요. 뭐 얻어서 맞췄다. 결과적으로 맞췄다는 이 끝낼 자잖아요. 이미 결론을 이제 내는 것이니까 두 개의 결론을 이제 얻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하나는 우리들이 일반적인 보통 심리학에 대한 인식이 보통 심리학에 대한 인식,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이때 많을 구자로 썼네. 많다는 뜻으로. 아까 봤죠? 많다.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때 그런 때문에 우리들은 부지다. 이 중국 가문은 처음에 중국 가문 사람들이 부지다 이렇게 이거 뭐 그냥 중국 사람이 물으면 부지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모른다, 뿌동 모른다 이런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부지다라고 찾아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우리들은 모른다. 보통의 그 심리학, 일반적인 심리학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더 뛰어난 심리학을 뛰어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보통의 심리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더 높은 거를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되는 보통 심리학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연구할 방법이 없다. 뭐냐면 정상적인 심리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연구할 방법이 없는 거다. 정상적인 심리 능력이 뭔지 모르는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뭔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 결론을 첫 번째 도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책에 이 접속사니 뭐니 이렇게 그 조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사를 알아야 문장이 매끄럽고 명확해지는데 조사를 이게 잘못되면은 엉뚱한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원문을 볼 땐 차라리 영어로 잘하는 분이 영어도 잘하는 분이라면 영어하고 같이 맞춰서 보시면 더 이제 또 와닿고, 오스핀스키는 이제 소련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하고 이것을 번역한 양비아라고 하는 그 대만 사람은 동양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죠. 두 번째로는 뭘 결론을 얻은 중에 두 개의 결론인데, 두 번째는 뭐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모종의 어떤 종류의 진실한 지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결론적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허라는 게, 이게 허자는 보통 보면 뭐 허씨도 있지만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야호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부사 어쩌면, 아마도, 혹시. 그러니까 혹허, 가능, 이런 말이거든요. 흥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는 진실한 존재가, 지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신을 했는데, 결론을 냈는데, 아마도 이 말이죠. 어쩌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뭐 할 것이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쩌면 이러한 그 학교는 이 말이죠.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모종의 진실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그런 학교가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학교인데 무엇에 대한 학교냐? 우리들이 바로 생각하는, 요컨대 알고자 하는 물건, 우리들이 생각하고 알고자 하는 물건을 아주 잘 아는 그런 것을 아는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그 미르 종교, 비밀한 뜻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오히려 뭐 때문에, 어떤 모종의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은장기례했다는 거죠. 은장, 숨어서 감춰졌다는 거죠. 요 기례가 이제 여기 어시에, 이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이 말이죠. 지식은 또한 곧 불이인소지료를, 사람이 알 수 있는 바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종의 이유 때문에 숨어버려서 다 감춰놔버려서 이러한 종류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례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서 이제 설명했죠. 기례는 동사 뒤에부터 동작이 위로 향함을 나타낸, 동사 또는 형용상 뒤에부터 동작이나 상황이 시작되고 또한 계속됨을 나타내면, 지금 요 두 번째가 지금 그 해서 계속 이어져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요 상황이죠. 그리고 동사 뒤에부터 동작이 완성되거나 목표가 달성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는 이제 부사가 되겠네요. 동사가 되겠네요. 그래, 모종의 이유 때문에 그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소위 그런 까닭에 나는 곧 계시 시작했다는 거죠. 심조, 찾기를 시작했다. 뭐를? 이러한 그 학교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런 학교 있으니까 그 찾아야 된다. 오스펜스키가 그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 이분도 천재이기 때문에 참 이 학구열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오스펜스키 나는 유력했다는 거예요.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두루 거쳐서. 어디? 구주와 애굽, 이집트와 인도, 그 다음에 실론, 그 다음에 토이기,
그리고 요거와 근동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여행을 다니면서. 구루지 F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찾아서 댕겼잖아요. 그리고 인도행과 오지에 들어가서 그 단체를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춤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심리학 가는 거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러시아에서 가르치면 중에 이제 오스펜스키가 만난 거잖아요. 그 오스펜스키도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닌 사람인데 그런 거 보면 서로 이렇게 저 앞에 제목에서도 갑을병 3종의 상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을의 경지에 도달해서 그런 에너지를 풍기면 을과 비슷한 그 에너지 종류 있는 사람하고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펜스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찾았으니까 결국 구제프를 만난 것이고 구르지에프도 또 서로 통하니까 자기의 그 평생을 걸려 찾은 그런 엑기스를 전해준 거잖아요. 연이나 그러나 곧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행에서 돌아온 회례한 후에 뭐가 있었냐면 곧 땅 제1차 세계대전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거기 해당한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기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러시아의 아국에 있을 때 우도 만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그 무리의 사람들을 그 무리의 사람이니까 어떤 그것을 한데 뭉쳐서 뭘 연구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바로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뭘 연구해요? 일종의 여기 자는 무엇으로부터 근원한 이거잖아요. 동방 학교에서로부터 근원한 체계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오스펜스키는 전 세계를 다 댕겨갖고 돌아온 후에 러시아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구르제프는 이미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만나가지고 러시아에 와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 집단을 만난 거죠. 저게 이러한 체계는 있잖아요. 그 심리를 연구하는 상태에서 착수해야 한다는 거죠. 심리에 대한 상태. 그게 마음의 상태잖아요. 불교가 전부 마음에 대한 그 자기 속의 마음에 대한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유식학 같은 거라든가 초기 불교가 전부 그런 거잖아요. 연구하는 거. 심리 상태를.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오스펜스키 내가 이해했던 바 이 말이에요. 체계적 연구는 내가 이해하려고 했던 그건데 그것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반드시 이와 같이 착수해야 된다. 착수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로 같았다는 거죠. 내 뜻하고 같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체계의 중요한 관념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인데요. 우리들이라고 그랬지만 심지어 자기 능력과 과잖아요. 뭐과 역량에 자기 능력과 역량에 관련지어 가지고는요. 자기 능력, 자기 속에 있는 능력과 역량에 관해서는 하나의 적은 부분만 하지 아주 소분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심지어 자기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분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적은 부분만 내가 관련이 있어 갖고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없대는 거예요. 이용도. 소분만 이용을 하지 모든 것은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극히 일부분만 내가 그 자기 능력과 역량의 일부만 쓰는 거죠. 그래서 가이설 그랬는데, 가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사 뭐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문장 중에 삽입 성분으로 쓰임. 그 여하고 부지도 여하고 어떻게 해 가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우리들은 가히 이로써 말할 수 있다. 이로써 말할 수 있다. 가히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옥류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극방인가요? 방대한, 지극히 방대하고 지극히 우량한, 양호한 그 조직을 그 옥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 몸에는, 우리들 신상에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가시, 그러나 우리들은 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서 그 역량, 이 방대하고 양호한 그것들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와 같은 단체 속에 있으면서 이 말이죠. 있었는데 사람들은 사용하더라. 어떤 그 동방 지역에서 그 은유하는 거 그런 말을 사용하더라 이 말이죠. 은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속에 숨은 뜻을 그 말하기 위해서 은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단체 속에서 자기가 만난 단체 속에서 그들은 나에게 고촉 말해주다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고촉. 우리들의 이 몸은 신상은 큰 그 건물과 같다. 이게 이 몸뚱아리가 큰 그 빌딩과 같다는 거예요. 건물과 같다. 근데 그 속에는 다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가구가 있다. 이 속에는. 근데 그래서 한 칸에 책 쓰는 서방이 있고, 뭐 책을 읽는 서방인가요? 서방이 있고, 다시 허다한 많은 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오히려 주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하실과 부방 속에. 식당이겠죠, 부방. 그리고 지하실. 거기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큰 건물이 있는데 뭐 지하실하고 밥 먹는 데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 안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가구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들락날락하지 않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삶을 사는 게 뭐 의식주라는 게 이게 자기 몸을 위해서 그 주방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뭐 돈 벌어서 하는 그 회사고 다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지하실만 왔다 갔다 해요.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높은 데 올라가서 높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그걸 가지려고 안 하고 지하실에 있어봐야 뭐 얼마나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시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저도 해석이 곤란하니까 이제 찾아보는데요. 이것도 뭐 네이버 친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찾고 나중에는 구글에 들어가서 그 한문을 집어넣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그 네이버나 그런 그 혜택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 시간 들여가지고 또 이게 하는 게 내가 즐거우니까 그걸 찾아서 이렇게 또 자세히 알고 싶죠. 전에는 그냥 대략 눈으로 보고 이제 의미만 했지만 지금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어서 시간 들여가지고 찾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함으로써 나한테 더
세뇌시키는 거죠. 더 이해가 되고 내 머리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접속사로서 만일 무엇이라면, 만약 무엇하면, 여과라고 하는 뜻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 어떤 사람이 고쳐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동방자루 큰 빌딩의 그 건물에 그런 그 지금 상황, 정형, 아름다운 가구니 뭐니, 이게 여기 보면 아주 지극히 큰 양호적한 거하고 방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아름다운 가구 그 건물 안에는 있고, 다 뭐 별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한테, 우리들은 부단불회, 상신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만 상신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 해줘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소한다는 거죠. 그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라고. 물질욕으로 살고 맨날 그 돈 벌어야 되겠다,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여자 밝히고 마약에 찢고 찢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받아들이죠. 부자나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기 좋고 지금 뭐 놀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딴 걸 왜 들어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죠. 혹자는 가리켜서 그 미신적인 얘기다 이렇게 하고, 동화라고 그러고 신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부지도적 기본 율축, 기본적인 법칙을 이 근거가 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네들은 기본적인 법칙, 그 중에 두 개의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율과 칠율이다. 3의 비밀과 7의 비밀인데 7의 법칙이죠. 조금 뒤에 다시 해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밖에 다시 뭐가 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따라서 보는 척도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그 주제 단어에서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삼율, 칠율, 척도 원리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보통 과학에서는 오히려 아직도 연구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혹은 연구를 했어도 아주 적은 그 하나의 원리만을 이제 얻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연구와 사람의 진화에 대한 관점을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연구와 사람의 진화에 대한 관점이 유착 가지고 있다는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진화와 사람의 연구. 불가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화와 요거와 통상적인 자연 다인의 그 진화 법칙, 이런 진화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금 다른 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감 갈수록 조금씩 더 이것도 아주 정체하고 깊어요. 단번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다 이해가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들을 이제 명확히 하고, 그 많은 개념들이 다 이렇게 저기 자동차 부속품처럼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오스펜스키처럼 깨치면 이게 환해지는 거죠. 그 원리가.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